자, 그 다음 질문 3-2번부터 볼게요. 3-2번은 조금 전에 했던 문제처럼 유형 3번처럼 이제 중복 순열을 이용을 하는데 얘가 투표하는 이제 동호회 회원이 5명이야. 제가 회원을 만약에 A, B, C, D, E라고 이렇게 놓고 후보자를 갖다가 그러면 이제 뭐 갑을 이렇게 놔볼게요. 후보자는 갑을. 그러면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실 거는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랬는데 당연히 이제 보통 투표 문제에서는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는 걸로 합니다. 안 그러면 뭐 A를 뽑거나 아니 갑을 뽑거나 뭐 을을 뽑거나 뭐 기권이 되거나 무효표가 되거나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는 걸로 보고 보통 풀고 있고요. 문제를 그렇게 내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기명으로 투표한대. 기명으로 투표하는 거는 이제 A가 누구를 뽑고 B가 누구를 뽑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거는 이제 그 구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복 조합으로 풀 건데 그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같이 살짝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A가 왔는데 A 입장에서 얘는 투표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회원 A는 투표를 하는 사람이니까 후보자 갑이나 을 중에서 뽑는 거야. 그럼 얘는 갑이랑 을 중 한 명을 꼭 뽑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회원 B도 마찬가지야. 갑 또는 을 중에 뽑아. C도 갑 또는 을 중에 뽑고 D도 갑 또는 을 중에 뽑고 E도 갑 또는 을 중에 뽑다 보니까 얘는 결국에는 2의 5제곱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수를 구하시게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제 만약에 요거는 지금 기명으로 해서 2명의 후보 중에서 이제 5명들이 투표를 한 거가 되다 보니까 얘가 2의 5제곱 이렇게 됐었잖아, 그치? 근데 무기명 투표라고 한다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고 잘 나오진 않지만 내신 때는 살짝 다르죠, 그쵸? 무기명 투표는 후보자가 얘처럼 지금 2명이야. 근데 얘는 회원, 투표하는 사람 있죠? 투표하는 사람, 투표자는 지금 5명이야. 이랬을 때, 자, 2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 투표하는 개수, 횟수 이렇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H를 쓰시는 거고 이건 제가 기호하진 않았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쓰자면 2의 파이의 5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였었죠. 그쵸?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보세요. 유형 4번은 자, 프리퍼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있는 P하고 F 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양 끝이라고 했지 왼쪽 끝 오른쪽 끝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바뀔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경우든 이 사이에는 나머지 것들이 놓이게 되겠죠. P하고 F를 뺀 거 그럼 R이랑 E랑 E랑 R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해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P하고 F 또는 F하고 P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이 일단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요 밑금친 부분 여기 부분에는 R하고 E하고 E하고 R이라고 4개의 문자를 배열하긴 하는데 R이 2개 그 다음에 E가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4-1번은 봐주시면 4-1번도 질문으로 나와 있었는데 자, 천천히 봐보세요. 6개의 숫자가 있는데 1, 그
그 다음에 22233을 모두 사용해서 6자리 수를 만든대. 이때 1의 자리에 2가 오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이랬어요. 그럼 이제 크게는 두 개로 나누면 되겠어. 끝에 1의 자리가 여기가 2가 안 왔으면 좋겠으니까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수의 종류는 지금 1, 2, 3이 있으니 얘가 3이 이렇게 와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 앞쪽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1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2, 3만 나열하면 되겠고, 요 경우에는 그러면 1, 2, 2랑 3이 하나 썼어도 남으니까 3 이렇게 나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러면 어차피 보시는 것처럼 얘하고 얘는 고정된 거야. 이미 우리가 고정으로 놓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1번의 경우에는 그러면 요 5개를 배열하는 가지수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열하는 가지수 5개니까 5팩토리얼인데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고, 또 요 경우에는 요거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도 5개를 나열하긴 하는데 얘는 1은 1개고 그 다음 2가 3개이니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5, 4, 3, 2, 1 거라 이렇게 지우고 마지막에 얘하고 얘까지 나누니 이건 10개, 이거는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하면 20개. 그래서 10에다 20을 더하시면 4-1번은 끝나게 됩니다. 또 질문이었던 5번 보세요. 5번은 수업 시간에 비슷한 걸 풀긴 풀었는데, 자, A에서 P를 거쳐서 다시 한번 또 P에서 B로 가는 그런 경우면서 최단 거리여야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문제로 푸실 수 있다고 그랬어. 최단 거리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다 왼쪽으로 돌아오기도, 위로 가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도 하다 보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럼 먼저 A에서 P로 갈 때는 이 경우에 대해서 할 거야. 그럼 요거는 여기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길을 종류를 A라고 보고, 요 하나 올라가는 걸 만약에 B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A에서 P까지 가는 요 경우는 A, B에 대해서 나열하는 순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개를 나열하긴 하는데 A가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된다 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B쪽 여기 가는 걸 생각하려고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결국은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가야 돼서 A, B, B에 대한 나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도 분자는 4개니까 4팩토리얼인데 분모는 그럼 얘가 A가 2개, B가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또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곱하기 계산만 하시면 되니 얘는 그러면 24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때 방법으로 숫자를 1 만나는 거 합으로 늘려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A에서 P까지를 하시고 P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서 이 두 개는 곱하기의 값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유형이다 보니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볼게요. 5-2번.
5-2번은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긴 가는데 PQ를 거치지 않고래. 그러면 PQ를 거치지 않고 가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PQ를 반드시 지나는 거지만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세려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개수가 더 많으면 차라리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는 거지. 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외동인 집보다는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둘 이상인 집이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에 30명이 앉아 있어. 근데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시길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나 동생이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각 자리 줄별로 띄엄띄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다 보니 27명이나 됐어.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27명을 세겠어요? 차라리 여기에서 손을 들지 않은 외동인 3명을 빼서 구할 거 아니야.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당연히 확동에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다시 정리하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더 복잡하거나 더 여러 가지의 경우에 그때는 차라리 전체에서 나머지 경우를 거꾸로 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확률 파트에서는 여사건 개념으로 해서 계산하는 걸로 많이 다루게 되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이렇게 하려고 차라리 전체에서 PQ를 반드시 지나는 거. 반드시 지나는 경우로 빼겠다. 이렇게 하려 해요. 그러면 먼저 전체부터 볼게. 전체는 뭐 부담 없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전체는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A. 그럼 위로 한 칸 가는 길을 BBB라고 놓는다면 8개의 문자에 대해서 나열하는 방법인데 A가 5개, 그 다음에 B가 3개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의 가지수가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여기 뭐죠? PQ를 반드시 지나면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은 그럼 이렇게 돼야겠네? A에서 P를 가고 P에서 Q를 꼭 지난 다음에 다시 Q에서 B로 가는 거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먼저 A에서 P를 가는 거는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요건 요거, 다시 Q에서 B는 이렇게 봐주려 해요. 그럼 A에서 P는 봐주시면 알겠지만 여기 A가 2번, B가 2번이니 4팩토리얼인데 A 2번, B 2번 이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길이 딱 하나로 연결돼서 없어. 그 다음 Q에서 B는 여기 부분인데 A 2번, B 1번이죠. 그럼 길 개수에서 문자 3개, 같은 것은 AA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의 이 가지수에서 P하고 Q를 반드시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면 PQ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풀이는 드렸기 때문에 이 8 곱하기 7 곱하기 다 써서 약분하는 과정까지는 안 하고 답을 맞춰 보시도록 하고, 그런 계산조차 나는 어렵다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엔 카톡으로 질문한 친구들도 있던데 카톡 이용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질문 볼게요. 그 다음 6-1번을 보세요. 6-1번은 자,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빵 8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자, 그때 각 학생에게 적어도 1개씩은 나눠줬으면 좋겠다.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얘가 학생이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C. 학생을 제가 A, B, C로 붙였어.
그럼 이제 이때 이 학생이 받는 빵의 개수를 할게요. 학생이 빵을 얘는 A개, 얘는 B개, 얘는 C개 이렇게 받는다 할게. 그러면 이때 보세요. 자, 빵의 개수는 총 더해서 8개긴 해. 그럼 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인데 문제는 적어도 한 개씩의 빵이야. 그럼 여기서는 A, B, C가 자연수라는 거지. 이렇게 얘가 중요. 왜냐면 오늘도 제가 엄청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중복조합을 쓰려면 반드시 중복조합에서는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된다 했어. 그래야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려고 A, B, C는 자연수니까 A를 A' 더하기 1로, B를 B' 더하기 1로, C를 C' 더하기 1로 만들면 이제 A', B', C'이 아까까지는 자연수였던 게 음이 아닌 정수예로 바뀌죠. 그쵸? 음이 아닌 정수예로 바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예를 들면 A가 B가 C가 1부터 출발을 해야 돼. 1 이상이야. 근데 여기다가 아마 1을 준다면 얘는 여기 이미 1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듯이 음이 아닌 정수에는 0 또는 자연수기 때문에 꼭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중복조합을 다시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했지. 그럼 요 식에 다시 써볼게요. A 대신에 이렇게, B 대신에 이렇게, C 대신에 이렇게 만들면 얘는 A', B', C'이 좀 전에 썼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쓰는 거예요. 0이 아닌 정수해가 되면서, 자, 그럼 A', B', C'이 5인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경우에 대해서 중복 조합을 써서 답을 낼 수 있게 된다. 자, 그때 말했죠. 아까 말했어. 여기 3개 H 우변에 있는 O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고, 중복 조합은 C로 바꾸는 거에 대한 계산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했지. 이거 2개를 더한 다음에 빼기 1 해서 5 이렇게 붙이면 된다 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은 7CO, 얘는 7팩토리얼에 7에서 5 뺀 거 5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된다 했었어요. 자, 요런 계산조차 만약에 까먹었다면 그건 직접 따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래서 2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제가 보니까 이제 유형 마무리 빈출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볼게요. 자, 빈출 유형 마무리 거기에 이제 질문 번호를 1번부터 해보죠.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1학년 3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 있는데, 자, 순서를 잡아서 한다 했었어.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2학년 2명은 이웃해서 앉을 거래. 자, 얘를 먼저 할게. 이렇게. 그럼 2학년 2명이 이웃해서 앉는다고 하면 2학년을 제가 일부러 2A, 2B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네 둘이는 뭉쳐서 있어. 근데 이 안에서의 일단 자리 바꿈이 또 있을 수 있죠. 2A와 2B가 앉을 수도 있지만 2B, 2A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 안에서의 나열, 여기 안에서의 나열 때문에 이 팩토리얼을 붙인 거야. 2학년 내에서 나열 때문에 이 팩토리얼. 자, 그리고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자, 1학년이 3명이 있었잖아. 1A, 1B, 1C 말하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한 팀으로 2A, 2B 이렇게 있는데, 자,
3학년 2명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하나, 둘, 셋, 넷. 이 네 묶음, 네 모두 뭐 네 팀 이렇게 좋은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원순열로 일단 앉힐 거야. 왜냐면 원탁에 둘러앉는다고 처음에 읽었으니까. 자, 그러면 앉히긴 앉히는데 네 팀이었으니까 자, 네 팀인데 원 모양으로 앉은다면 얘는 네 팀에 대한 배열이지만 원이기 때문에 같은 게 4개가 있을 거다 해서 4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 네 팀에 대한 배열을 이제 일단 3팩토리얼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3번. 3번으로는 3학년 2명을 이웃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근데 먼저 아까 네 팀 먼저 앉혀볼게요. 네 팀이 자 하나, 둘, 셋, 네 팀이 이렇게 둘, 셋, 네 팀으로 앉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자 여기 3번의 경우는 3학년끼리 그러니까 빨간색 체크 자리에 앉을 건데 앉을 거야. 근데 둘, 셋, 넷 이렇게 앉혀야 자기네끼리 붙지 않아. 다시 말하면 이웃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앉힌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아까 2학년 안에서의 배열 있죠? 2A, 2B가 앉느냐 아니면 2B, 2A가 앉느냐 때문에 일단 2팩토리얼로 2학년을 묶었고 그 다음에 1A, 1B, 1C 이 팀을 원 모양으로 앉혔기 때문에 원순열로 이렇게 됐고 세 번째 이렇게 동그라미 자리에다 이 팀을 앉히고 나서 V 체크한 네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골라 3학년이 이웃하지 않게끔 앉히는 거니 네 자리 중에 두 자리를 골라서 순서를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거니까 얘가 4, P, 2 이렇게 붙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은 이제 얘네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팩토리얼이니까 3,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2 곱하기 6에다가 다시 12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3번을 푸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자, 한번 다시 보죠. 확실하게 오늘 수업 시간과 지금 이 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색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순열을 쓸 수 있다 했어. 그럼 3번 문제는 처음 보실 때 자, 이거부터 보라 했어. 영역의 개수 그 다음에 색깔의 개수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상관이 없지만 왜냐면 8가지 영역에 8가지 색을 쓰니까 상관이 없지만 영역의 개수보다 색의 개수가 적을 때에는 인접한데 뭐 칠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색깔을 일부 또는 전체를 쓰는 게 나눠져 있는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 했었었고 얘는 이제 8개의 영역에 8개 색을 다 쓰는데 한번 보세요. 자, 먼저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을 먼저 하셔도 당연히 되고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먼저 하셔도 좋아. 어쨌거나 둘 중에 하나를 갖고 하는데 제가 먼저 그러면 안에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안에 걸 먼저 한다고 치면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일단 배열 자체는 원순열이야. 그런데 색깔이 얘가 8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쪽으로 들어갈 색을 여기 먼저 할 건데요. 8개 중에 4개를 고르고 나서 얘를 원모양으로 배열하는 거지. 원모양으로 배열시킨다. 이렇게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원순열이지만 이미 색깔이 칠해져 들어간 다음에는 이 바깥 부분 있죠? 이 바깥에 있는 부분, 여기 노란색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순열을 쓸 수 없다 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얘는 원순열이지만 여기는 절대 이미 칠해져 있기 때문에 원순열 될 수 없고요. 그럼 남은 네 가지 색깔을 남은 네 자리에 순서까지 생각하면서 배열하는 거니까 얘는 4팩토리얼 또는 뭐 4P4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아주 중요해. 그래서 처음 거는 8C4에 그럼 3팩토리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그럼 남은 청록색 부분에는 네 가지 색깔을 네 가지로 순서 생각하면서 배열하는 거,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값이 A라고 했을 때 계산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계산은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얘가 색칠한 영역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뭐 70분의 A를 구하여라. 혹시 답지 찾기 귀찮은 사람 있을까봐 써드리긴다면 얘는 계산은 제가 지금 안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한번 보시도록 해봐요. 얘를 계산해 보시고 안 되시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최종 값만 써주시면 되겠지. 약분하셔서 얘는 그럼 14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빈출 또 질문 볼게요. 4번. 자, 4번은 질문을 누가 하셨나 잘하셨어. 왜냐면 자, 얘는 아까 우리 정육면체 문제하고 비교하면 아주 좋아. 정육면체 아까 이렇게 된다 했어. 봐봐. 얘는 여기다가 6가지를 칠해봤자 얘가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옆으로 돌아가는 4개까지 해서 총 6면에 놓이는 경우에 대해 밑면만 칠해져 있는 요 경우를 생각한다면 다 같아서 여기에 6가지 색깔을 칠해봤자 얘는 6가지가 모두 같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위에 있는 밑면이죠. 이름은 밑면이지만 위에 있는 요 면에 5가지,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가는 게 원순열로 해서 이렇게 된다 했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다른 이유가, 자, 얘는 여기다 뭔가를 칠해도 돌려서 다른 면이 같아지지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합동인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정육면체라 그렇고, 얘는 지금 이 밑면하고 합동인 면이 단 한 개도 없는 사각뿔대야. 그치? 그 대신 옆으로 돌아가는 이제 옆면들은 등변 사다리꼴로 합동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6개를 먼저 6가지 색깔 중에 밑에를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6가지인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 얘는 지금 여기 나눠지지 않은 거예요. 얘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럼 다시 얘는 윗면에 있는 게 한 가지를 칠하고 났으니까 5개가 남는 거고, 옆면으로 돌아가는 거는 4개의 면이 있는데 모두 다 합동이고 돌아가도 지금 같은 형태를 갖는 원순열이니 4-1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얘를 뭐 6P2 해도 되지만 사실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30 곱하기 이제 6만 하시면 끝나는 거. 앞에 있는 쟤랑 비교하시면 서로 이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5번. 5번은 단순해. 상자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구슬이 일단 달라요. 근데 A 상자에는 구슬을 한 개만 넣어야 돼. 근데 구슬이 지금 모두 다르잖아. 구슬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상자 A를 먼저 해결하죠. 상자 A에 한 개의 구슬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가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이거나 4번이거나 5번이거나 6번이거나 6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뭐 6sil 써도 되고 뭐 단순히 사실 6가지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봐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두 번째는 그럼 이번엔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공이 지금 구슬이 5개가 남아있죠? 이번엔 서로 다른 구슬 5개를 갖다가 넣을 거야. 근데 구슬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대. 그럼 만약에 구슬이 하나 나올 때마다 첫 번째 구슬은 1번 구슬이라고 할까요? 뭐 2번 구슬, 그 다음에 3번 구슬, 4번 구슬, 5번 구슬 이렇게 봤을 때 봐봐. 첫 번째 구슬은 B 아니면 C 중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2가지네. 그 다음 두 번째 구슬도 B 아니면 C에 들어가. 세 번째 구슬도 B 아니면 C에 들어가. 네 번째 구슬도, 다섯 번째 구슬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 A 상자에 넣을 거 6개 중에 1개를 골라주시고 B하고 C에는 5개의 구슬 중에서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중복 순열을 생각해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상자의 구분은 있기 때문에 중복 순열로 돼. 그리고 2가 5번 곱해지니 얘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192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워크북의 프린트에서는 그 아까 적어갖고 온 것을 갖다 다 취합을 했는데 제가 나름 다 취합한 건데 혹시 만약에 빠진 게 있다면 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카톡을 하시거나 하셔도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적는다고는 다 적었고요. 그리고 아직 한 문제 남았어요. 유형 마무리 8번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는 7개를 나열을 하긴 하는데 7가지 자연수 중에서 7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1이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얘는 나중에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라인이 이걸 빼고 이것만 먼저 배열을 해볼게 있죠. 첫 번째 그럼 2, 3을 갖다가 나열을 해보겠다. 그럼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2가 3개 3이 2개라서 이렇게 쓴 거야. 얘가 2개, 얘가 3개. 자, 그리고 아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얘가 3개인데 3개에 대해서 나열이 같은 경우를 다 아까 써드리면서 그래서 3팩토리얼 2개인데 또 나열이 같은 경우가 2가지이기 때문에 2팩토리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을 배열을 해볼 건데 1을 배열하기 위해서 제가 3을 나열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1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얘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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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말하면 V 체크한 6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모두 1을 쓸 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모두 1을 쓴다. 그러면 자릿수가 아까 뭐라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자리 중에서 2자리만 선택해서 그 자리에 다 1을 쓰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그러면 아까 좀 전에 1번에서 구했던 얘가 5팩에 3팩, 2팩 여기에다 2번에서 구한 다시 6C2만 곱해서 얘를 150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또 얘기했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숙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와서 내게 핵심이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 했잖아요. 여기는 순서를 나열하는 거지만 P가 아니라 C예요. 왜냐면 여기 자리만 결국은 6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대로 1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P가 아니고 C라는 거. 그래서 항상 뭐든지 문제를 푸실 때 순열은 숫자, 순서, 조합은 순서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외우다시피 하는 것들은 문제에 대한 적용에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좀 접근도 다양하게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워크비라고 써있는 2월 18일 프린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직접이든 아니면 카톡이든 아니면 밴드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셔요. 수고하셨습니다.